이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은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명 치료의 핵심은 이명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이명으로 인해서 불편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먼저 번에 소개시켜드린 긍정심리치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게끔 훈련을 통해서 강화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줄임과 동시에 긍정적인 생각을 강화시켜줬을 때 이 이명으로 인해서 불편한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도움 줄 거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저희가 적용을 해보니까 역시 제가 기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그 김남희 교수님을 좀 모시고 이 긍정심리 치료를 이명 그 치료에 접목을 시켜서 저희가 그동안 쭉 이제 해왔던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네, 김남희 교수님 지난번에 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명 그 재훈련 치료, 이명 치료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 긍정심리 치료와 함께 이렇게 결합을 해서 치료를 임상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한 게 한 2년 넘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그 결과들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 김남희 교수님 모시고 상당히 많은 그 이명으로 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분들에게 좀 뭔가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긍정심리 치료라고 하는 게 저희 이제 그 1편에서 아마 그 내용을 좀 보신 분들은 많이 이해를 하실 텐데 오늘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듣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 간략하게 긍정심리 치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보통 심리학이라고 하면 심리적 또 정신적 어려움들 또 고통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관한 학문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긍정심리학은 문제에 집중을 하는 그런 심리학이라기보다는 반대편에 그 내담자가 문제도 가지고 있지만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잠재 능력에 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심리학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긍정심리학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문제가 다 없어지면 그래서 마이너스가 0이 되면 우리는 저절로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심리학 현장에서 저희가 이 내담자들을 만나보면 문제가 마이너스가 0이 되면 문제가 없어지면 내담자들이 행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다시 다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마이너스 라이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 없어지면 그렇죠. 걱정하면 또 이 걱정이 생기고 네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블랙번이라는 분이 이렇게 종단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의 부정 정서가 가는 길, 또 반대로 우리의 긍정 정서가 가는 그런 과정은 다른 루트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죠. 아마 원장님은 아시겠지만 해부학적으로도 부정적인 정서를 다루는 두뇌의 분야는 편도체나 뭐 이렇게 좀 변형계 쪽에 있지만 그런 행복, 뭐 선택 이런 것들은 전두엽 부분에 있잖아요.
그 해부학적으로도 다른 거죠. 그래서 긍정 심리학에서는 마이너스를 0으로 만드는 데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플러스를 개발해서 그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채워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수도꼭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은 수도꼭지가 하나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기만 하는데 예전에 수도꼭지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온수 수도꼭지 있었고 그다음에 냉수 따로따로 있었죠. 그러면 냉수가 막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데 냉수를 잠궈요. 그럼 부정적인 경험이 해소된 거죠. 그럼 냉수를 잠궜다고 해서 온수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온수를 틀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냉수를 잠그는 스킬도 필요하지만 온수를 여는 스킬도 필요한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동안 온수를 여는 그런 긍정 심리학적인 부분이 심리학에서는 조금 강조가 덜 됐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그 온수를 여는 기술, 그 다음에 긍정성이 올라갔을 때 문제를 더 잘 해결하는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긍정 심리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 오늘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이명치료의 그 심리치료를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아마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게 과연 이명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 뭐 이렇게 아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심리치료를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는 결국 이명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증상이고 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인데 그 잡음이 발생이 되는 거죠. 여러 그 다양한 그 이유로 인해서 근데 이제 그 증상이 있는 거를 이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명 자체는 병이 아닌 거죠. 하나의 증상인데 그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어떤 불편함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 아주 심한 우울감이 오고 불안감이 오고 그다음에 뭐 수면 장애, 공황 장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동반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그거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임상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과거 한 뭐 오랜 뭐 기간 동안에 의학적으로 이명 자체의 발생을 없애려고 뭐 여러 가지 약도 쓰고 뭐 시술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그 최근에 그 뇌과학이나 이런 의학적인 발전이 이 청각 분야의 발전이 많이 되면서 이거는 인위적으로 없앨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증상을 없애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 증상을 갖고 있을 때 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더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명 치료의 개념이 완전히 확립이 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명을 없애는 것에 주력을 하는 치료는 사실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이명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다시 말해서 어떤 불안감이나 어떤 우울감이나 어떤 뭐 이런 뭐 수면장애 이런 불편한 문제들을 이걸 해결해서 그렇지 않게 잘 유지를 시켜주면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이명 자체가 완화되고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치료의 단계가 이명 자체의 발생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에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이명은 있는데 이명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전보다 덜 불편하고 덜 우울하고 덜 불안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또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면 그분은 나중에 그걸 추적을 쭉 하다 보면 좋아진다는 거죠. 이명 자체가. 그래서 결국 관건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그 불편한 증상을 완화시키고 불편함 없이 지내게 할까.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예를 들어서 잠을 못 자면은 뭐 안정제나 수면제를 주고 항 불안제도 주고 뭐 이렇게 이제 의학적으로 약물 치료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부정적인 생각 이명에 대해서
이명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의학적으로 아주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치료가 발달이 됐는데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해도 부정적인 거를 100% 털어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되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은 뭐 좀 이렇게 돼도 결국에는 다시 또 다른 부정적인 게 올라오고 맞아요.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줄여주는 노력은 하지만 긍정적인 거를 동시에 키워주면은 이 부정적인 요소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한 증상들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면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이제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긍정심리 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 교수님 통해서 잘 알게 되고 하면서 지난 2년 동안에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이것을 같이 기존의 그 이명 재훈련 치료라고 하는 의학적인 이제 접근 방식과 함께 긍정 심리 치료를 접목을 해서 맞아요.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저도 처음에는 이명의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도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고 이명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그런 적응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명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또 그동안 제가 경험해온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이명의 그런 불편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저희가 찾아내고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데 6개월이 일단 사후에도 좋아지시고 이런 효과가 지금 이제 저희 연구 기관으로서는 이제 최장으로 6개월까지 효과가 지속된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좀 놀라게 된 것 같긴 해요. 이명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다른 문제가 전혀 없었던 분, 다시 말해서 뭐 이명 때문에 불편하긴 하지만 내가 뭐 특별히 우울증이나 어떤 그런 특별한 불안증이나 뭐 공황장애나 뭐 다른 어떤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긍정심리 치료 요 과정이 그 훈련이 전반적인 도움을 주지만은 그 자체가 그렇게 크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지만 이제 기존에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 우울증이나 뭐 어떤 공황장애나 이런 분들은 너무너무 그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효과를 보고 그게 이제 자기 어떤 분은 뭐 자기 어떤 인생의 어떤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런 말씀을 맞아요. 저도 그런 내담자들 볼 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혹시 기억나시는 사례들이 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원장님이 이제 첫 부분에 이게 어떻게 심리적인 치료가 이명에 도움이 되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렇게 이명 환자분들을 만나 보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랑 굉장히 직결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저희가 원래 우리의 사고를 분석해 보면 되게 부정적인 게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명 내담자들이 보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우리 이명 그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떤 공통점을 저희가 발견했어요. 성격적인 공통점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약간 완벽주의적인 거. 예. 그다음에 굉장히 좀 마음이 여리고 그다음에 책임감이 강하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명 환자분들을 만나 보면서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도 많이 케어하고 뭔가 제대로 잘하려고 하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이명 때문에 좀 고통받는다 이런 공통점을 발견하기도 했고 또 그런 어떤 성격적인 요인 때문에 스트레스 레벨이 높은 것도 이명과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이명 발병과도
극심한 스트레스랑 또 뭐 이렇게 연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가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건 누구한테나 쉬운 일인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가에 따라서 그 문제의 크기가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다양한 어떤 해결 방법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좀 커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작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이건 반드시 이래야만 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을 때는 스트레스 레벨이 되게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 원장님이 깨달으신 그 메타코그니션의 개념들, 이런 것들을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현재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고 능력, 프레임, 이런 것들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자신이 훨씬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면이 자기 삶에서 굉장히 부족했다는 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시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는 어떤 그런 이벤트를 만나니까 더 심해지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볼 때 이명 자체의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이명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이거는 낫는 게 아니다. 이거에 대한 반응을 조율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 설명이 내담자들에게 좀 다르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불치병이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 다음에 원장님들은 괜찮으니까 그냥 살아가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환자분들이 듣기에는 저분이 내 아픔을 이해해주지 못한다.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회기이긴 하지만 한 2시간 가까이 하고 또 비슷한 분들이 모여서 저희는 뭐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좀 오감 중심으로 체험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명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정말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은 그거를 몰라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체험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참석하신 분들이 이명에 대한 일단 오해를 푸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명에 대해서 내 아픔을 공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의 패턴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을 가소평가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대안들도 찾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어디 가서도 말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 걸 말하고 말을 했더니 해결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저희 프로그램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몇몇 그런 환자들이 저한테 오셔서 이명 덕분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명에 걸려서 내가 여기 오게 되고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내 삶의 전반적인, 사실 뭐 생각의 그런 방식이 바뀌고 메타코그니션이 생기면 삶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명 덕분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희망적인, 긍정적인 이 이명에 대한 생각을 넣어주는 게 중요한데 많은 적지 않은 또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뜻으로 표현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들이 잘못 인식하는 것 같아요. 갖고 살아라, 친구처럼 지내라 그러면 결국 없어지지 않는다는 소리구나. 그렇죠. 그렇게 부정적으로 거를 뽑아내는 거죠. 예. 그다음에 뭐 이명은 뭐 치료 안 되는 거니까 그냥 평생 그냥 그냥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건 뭐 절망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명이 더 악화된다는 거죠. 이명의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명에 대한 어떤 이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이명의 정체성이라고 할까, 이거를 어떻게 규정하고 내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 될 같아요.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긍정심리 치료를 도입하게 된 그 배경도 이 환자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을
내가 이렇게 좀 움직여 보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생각을 갖고 있는 음. 그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해보지 않는 거죠. 안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꿀 수가 그렇죠. 있구나. 네, 생각도.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 포인트인 것 맞아요. 같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교수님이 지신 이 책,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사람도 두 부류가 있는데 어떤 프레임을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가 프레임을 많이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항상 일정하게 했는데 그 프레임을 좀 바꾸면 그렇죠. 다른 안경 색깔의 안경으로 바꾸면 다른 세상으로 보일 수가 그렇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가능하지 않느냐인데 이미 우리 그 심리학에서 긍정 심리학에서 얼마든지 긍정적인 거를 훈련을 받고 강화시키면 이 프레임을 바꾸면 이것이 긍정적인 힘이 생겨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실제 사례로 설명을 해드리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학생들의 긍정성을 키우기 위해서 학생들이랑 한 학기 동안 하는 과제가 있는데 플러스 라이프 일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떤 훈련이냐면 일주일을 살면서 감사한 거 3가지,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직접 칭찬을 적는 거 2가지,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2가지 한 거를 이제 일지에 쓰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어땠고 나는 어땠는지 이런 걸 좀 이제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바꾸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실제로 긍정적인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처음엔 되게 힘들어해요. 감사한 것도 찾는 거 힘들어하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칭찬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고 친절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되게 학생들이 처음엔 되게 짧게 쓰고 굉장히 뭐 진부한 거를 쓰는데 자꾸 이제 긍정적인 거 보려고 하는 거죠. 감사한 걸 찾으려고 하고 누군가를 칭찬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하는 것들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친절을 베풀어야 되니까 자꾸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근데 이제 수업에서는 이걸 좀 제가 돕기 위해서 조 안에서 나누게 하고 또 발표하면 제가 피드백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 머릿속에 자꾸 긍정적인 거에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요. 참 재밌는 게 감사일기, 칭찬일기, 친절일기가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굉장히 진부하지 않고 창의적인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고가 변하지 않고 이건 타고나는 거다. 뭐 변하지 않는 거다. 이런 거 어떻게 사람이 생각을 쉽게 바꾸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해보면 학생들을 한 학기 동안 이런 훈련을 시키면 사전과 사후에 결과가 달라지는 걸 직접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의 사고가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긍정 정서가 높아지면 보이는 시야 자체가 넓어져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명에 대해서도 내가 이명은 안 고쳐지는 거, 할 수 없는 거, 괴로운 거, 이거 점점 나빠지는 거 이런 생각만 하셨던 분들이 이명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메타코그니션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고 제가 이런 과제도 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다른 경험을 한다는 걸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하면서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요소가 환자분들이 이제 이런 치료를 받은 다음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이명이 줄었나 뭐 없어졌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별로 줄지 않았어요. 그리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어떤 경우는 이명이 막 뭐 한 가지가 더 생겼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보면은 당신은 환자분은 치료가 좀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근데 그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명은 그대로인데 그 전에는 이 치료를 받기 전에 이명으로 인해서 불편한 게 이만큼이었던 거죠.
이만큼 짜증나고 이만큼 우울하고 이만큼 불안하고 이만큼 불편했는데 이명은 똑같은데 이 치료를 통해서 아까 그런 어떤 이제 긍정적인 생각이 바뀌고 부정적인 걸 없어지고 나면 이게 불편한 게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불편한 거는 어떠세요? 물어보면 그건 다 줄었죠. 이렇게 얘기해요. 원장님 보면 신기하시겠네요. 그러면 이게 계속 유지만 되면 결국은 이게 준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 중에 저희가 조금 놀라운 거는 뭐 저희 4회기니까 4주 한 거잖아요. 그런데 4회기 때 와서 잠을 푹 자게 됐고 이명이 안 들려요. 뭐 이런 피드백을 하는 분이 계신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중요한 이게 하나의 단계가 있는데 네, 순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명을 처음부터 줄이려고 과거 한 50년, 60년 동안에 의학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상한 거는 치료를 안 받아도 좋아지는 사람이 뭐 속출하고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이명이 뭐 낫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없어진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좋아졌느냐.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명을 직접 없애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이해를 이제 깊숙이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결국 단계적으로 줄어드는데 단계는 이명에 대한 반응이 먼저 줄어들어야 그 다음에 이제 이명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명을 갖고 있는 오늘 말씀을 들어도 그럼 내가 이거를 그냥 이명을 참고 살아야 되나? 내가 그냥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서 그냥 이명이 있어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서 내가 이제 그냥 친구처럼 살아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2단계를 먼저 생각하고 이명이 반드시 뭐 줄어들거나 이명이 약해져야지만 내가 마치 이명 치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거를 깨닫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저도 이 사람의 그 생각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 그 단 한순간에도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사람마다 그 바뀌는 과정과 어떤 계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이제 어떤 다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까 이런 게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노력했던 건데 지금까지 병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치료되는 과정을 저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이제 사실은 이명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이 코로나 시대로 있으면서 이제 사회가 점점 더 이렇게 개인 위주로 어떤 그 작은 단위 위주로 이제 바뀌고 이렇게 그 생활을 이제 혼자서 지내게 되는 시간도 많고 이러면서 이제 그 이명 자체도 이명도 늘어나지만 이명으로 인해서 불편한 그런 어떤 그런 문제들도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니까 힘들어지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TV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명은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고 그리고 이명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방법을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과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이런 그 이명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아주 깊숙이 상담을 하고 전문가들하고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면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이 책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이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그런 해결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긍정심리 치료를 이명 치료에 이렇게 좀 결합을 해서 아주 성공적인 그런 치료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가 모아서 또 이 연구 결과도 좀 나오고 하면은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한 치료
또는 그 잘못된 방향의 치료를 받는 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희망을 갖고 네. 그 유명은 우리가 잘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저희 방송을 많이 또 보시고 앞으로도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